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시대별 기출문제 풀이 심화편이고요. 현대편 진행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주제로 이승만 정부부터 장면 내각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6문제 정도로 정리해 볼게요. 자, 1번 밑줄 그은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난 50 총선을 통해 구성된 국회. 우리 총선거 실시했던 거 1948년 우리나라의 첫 총선이었죠. 이걸로 첫 번째 국회를 만들게 됩니다. 첫 번째 국회를 제헌국회라 그러죠. 처음에 만들어진 국회예요. 여기서 헌법도 만들고 그래서 제헌국회예요. 헌법도 만들고 대통령도 뽑고 이런 기본적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반민특위 내용도 좀 나오고 있네요. 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민의원, 참의원, 양원으로 운영되었다. 이거는 제헌국회에서 한 게 아니고요. 요게 되려면 장면 내각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일종의 의원 내각제를 실시했었던 내각 책임제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요게 등장하면 안 되고 요건 아니고요.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를 비준하였다. 우리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비준을 하는 거는 이명박 정부 때 일이에요. 한참 뒤식이죠.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안을 철폐하였다. 이게 나오기는 하지만 첫 번째 제헌국회에서 하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하죠. 개헌을 하면서. 자, 유상매수, 유상분배 원칙의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였다. 이 농지개혁법이 제정이 되는 거, 요거가 이제 이 제헌국회에서 한 거 중에 하나죠. 반민특위 같은 거 만들고 이 1949년에 가장 문제가 됐었던 농지, 이 농지개혁법을 통해서 가장 급했었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해주게 됩니다. 이 제헌국회에서 했던 거 4번이 정답이 되겠고 의원 정수의 3분의 1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되었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의 유신헌법 얘기입니다. 자, 1번에 4번으로 찾아줄 수 있고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 밑줄 그은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제 옳지 않은 거네요. 이 우표는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된 총선거를 기념하기 위해 발행되었습니다. 요 총선이겠죠.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 원칙에 따라서 치른 이 선거를 통해 제헌국회가 결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헌국회에 대한 내용인데 이번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볼게요.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하죠.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요거 맞는 거고 의원들의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아직은 직선제가 아니고요. 민의원과 참의원, 양원제로 운영이 되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장면 내각으로 넘어가야 실시가 되는 거죠. 옳지 않은 거 3번이에요. 자, 일부 지역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지 못한 채 출범하죠. 제주도 조금 무효 처리가 됩니다. 제주 4.3 사건이 발발하기도 하고 일제가 남긴 재산 처리를 위한 귀속 재산 처리법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 재산 처리를 해야 되니까 가장 먼저 했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3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에 3번이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가나다의 전선을 전쟁이 진행된 순서로 옳게 나열한 것은 6.25 전쟁인데요. 북한군이 남침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고 여기 전선을 한번 볼게요. 전쟁이 일어난 순서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돼요. 처음에 우리가 남침을 당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 준비도 못했기 때문에 쭉쭉쭉쭉 내려가서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다가 먼저 나와야 돼요. 다로 시작하지 않는 거 전부 지워주시면 되는데 하나밖에 안 남죠. 자, 그럼 이게 실제로 맞는지를 볼게요. 여기까지 됐다가 우리 그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여기까지 몰고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서 요만큼만 남았는데 갑자기 중공군이 들어오면서 다시 쭉 내려와서 이쪽까지 내려오게 돼요. 중국군의 최대 남진선이 여기고요. 여기에서는 교착 상태에 빠져서 휴전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가, 나의 순서로 5번입니다.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자, 4번 볼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것은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열흘 만에 서울을 수복한 사실을 알리는 전단지입니다. 뒷면에는 메가더 장군의 서울 탈환, 이 적의 보급선을 끊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 서울 수복 이후에 이거 뒤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서울을 찾고 나서 그 다음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옳은 거. 에치슨 선언이 발표되는 건 이후가 아니라 이전이에요. 이게 발표가 되어서 6.25가 발발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시기적으로 이거 맞지가 않습니다. 기억이 들어가는 거 지워버리세요. 흥남철수 작전이 전개됐어요. 이건 맞는 얘기죠. 왜냐면 서울을 수복을 했는데 수복을 하고 우리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계속 올라가서 저기 위쪽까지 올라갔는데 중공군이 개입을 하면서 대대적인 철수 작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뒤에 나오는 게 맞아요. 니은이 없는 것도 지워버릴게요. 소련의 제안으로 정전회담이 개최됐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중공군에 다시 밀려 들어오는 중공군에 밀려서 다시 휴전선 부근 쪽으로 오게 되면서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져서 우리 쪽과 저쪽 편이 지금 거의 피해만 보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소련이 이 제안을 하죠. 그래서 정전 협상이 진행이 됩니다. 우선 답은 3번으로 찾아주시고 국군이 다부동 전투에서 북한군의 공세를 방어하는 것은 이 유엔군의 인천 상륙 작전의 직전입니다. 서울 수복 직전에 있었던 일이고 1950년 8월 달의 일이고요.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기도 해요. 요거는 이전이니까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고 자,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이거 뒷식이 찾는 거예요. 유엔군과 국군은 서울에서 퇴각하고 한강 이북의 부대를 철수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서울에서 퇴각을 한대요. 이들은 한강에 설치된 임시 교량을 이용해 철수하였고 이거를 폭파시켰다. 이 부분 때문에 맨 처음에 우리가 6.25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한강 다리를 폭파시키고 도망간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기를 헷갈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유엔군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강 다리 폭파시키고 도망가는 거 시점하고 요거하고 맞지가 않죠. 처음에는 유엔군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거 폭발을 시키잖아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이 북한군이 내려오는 속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우리가 이 폭발을 시키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되고 유엔군은 7월 달이 돼야 넘어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처음에 폭파해가지고 다리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임시교량을 설치를 했고 그리고 그거를 폭파시키면서 두 번째로 퇴각을 하는 거죠. 서울을 두 번째로 뺏기게 되는 시점입니다. 이거는 1.4 후퇴 이후 시점이에요. 서울을 수복을 해가지고 위까지 올라갔었는데 중공군이 내려오면서 다시 1.4 후퇴를 하는 시점인 거죠. 자, 그럼 그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다. 네, 요거는 1953년에 10월 달에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거라서 요게 1.4 후퇴 뒤에 나오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1.4 후퇴 하고 나서는 나중에 정전 협상을 하게 돼요. 정전 협상을 하게 되고 그 협상을 하고 나서 요 조약이 맺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1번이 맞는 답이 되겠죠. 장진호 전투 나오는 거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이 퇴각 이전의 일입니다. 퇴각 이전의 일이고 반민특위 나오는 거는 이건 이승만 정부 초반의 일이잖아요. 반민특위조사위원회 습격당하는 거 요거는 49년도니까 이전이고 전쟁 발발 전이에요. 에치슨 라인 발표되었다. 이거는 6.25가 발발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사건이니까 시기가 안 맞고 보통선거,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거 48년도니까 이 전쟁 전이죠. 그래서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6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거. 자, 5월 26일 부산에서 국회의원 통근버스가 헌병대로 강제 연행이 돼서 야당 의원 50명이 구금당했대요. 부산에서. 이거 부산 정치파동입니다. 내각 책임제를 추진하던 의원들이 체포되었고 공산당 사건 혐의로 구속이 되었다. 부산 정치파동이에요. 이거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거죠. 이 부산 정치파동이 있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 6.25 전쟁 도중에 있었던 건데 요거를 헌법을 개정하려고 했어요. 개정하려고 했는데 개정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기습적으로 이렇게 이런 사건으로 묶어가지고 나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했었던 사건인데 1952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였다. 이거 전의 일이에요. 전의 일이고 경찰이 반민족 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습격하는 거 이거 전이죠. 49년도입니다. 반민특위. 정 부통령 직접 선거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거 뒤의 일이네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구속하고 나서 이제 방해 공작을 다 치워버리고 요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접선거만으로는 더 이상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개헌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 내용을 하려고 했는데 요 사람들이 주로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를 이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드디어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됩니다. 전조선 정당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거는 남북협상 때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 전쟁도 훨씬 더 전이고 1948년도에 남북협상이랑 연결되는 얘기예요. 요거 아닙니다. 일제가 남긴 재산 처리를 위한 귀속재산 처리법이 처음 제정되었다.
이거는 요거보다 훨씬 더 전이죠. 처음에 재헌국회에서 진행을 했었던 일이니까 귀속재산 처리법은 이거보다 전에 나오는 거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번에 3번으로 찾아주면 되겠고 7번 다시 올라가 볼게요. 7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날 본회의는 8시 정각에 개회되어서 전원위원회를 발췌 조항 전원 합의 보고로 접수한 후에 발췌 조항 전원 합의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뭔가를 개헌을 하게 되는 내용이죠. 헌법 개정안. 표결이 끝나고 신익희 임시의장은 정중 침통한 태도로서 본 헌법 개정안은 헌법 제98조 제3항에 의거해서 결정된 것을 선포한다 라고 했고 몹시도 뭔가 떨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뭔가 원하지 않는 발췌 개헌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은 2번에 걸쳐 가지고 헌법을 개정을 합니다. 자기가 대통령을 계속 하기 위해서 이거를 개헌을 하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선거에 출마하는 그런 게 나오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자 시기적으로 연표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먼저 50 총선거를 하고 그리고 정부가 수립이 되죠. 정부 수립이 되고 나서 여기 정전협정 체결이 나오는데 6.25 전쟁 지금 도중이에요. 6.25 전쟁 도중에 원래 우리가 대통령 임기가 4년이란 말이에요. 4년이니까 1948년에 이제 시작을 했으면은 1952년에 두 번째 대통령 하는 데에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계속 대통령을 해야 되니까 처음에 지정했던 거를 바꿔야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처음엔 대통령 한 번만 하기로 했지만 나 여러 번 해야 되니까 대통령 여러 번 할 수 있고 직접 선거로 교체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뽑혀가지고 하는 걸로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식으로 바꾸려고 생각을 한 거죠. 전쟁이 미처 마무리되기도 전에 개헌을 결정을 하고요. 이 개헌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요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개헌을 하는 내용이 요 사건이에요. 그러면 1952년도의 일이니까 여기로 꼽을 수가 있겠죠. 여기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게 나중에 이승만 정권의 어떤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는 사건이 되는 거죠. 전쟁이 지금 마무리도 되지 않았는데 정권을 연장시킬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또 바꾸죠. 전쟁 끝나고 나서 4.4.5입이라고 한 번 더 이상한 개헌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4.19가 터지는 거죠. 자, 8번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8번. 밑줄은 개헌안의 시행 결과로 오른 것은 제2차 개정의 배경이라고 지금 나옵니다. 헌법 개정을 진짜 많이 했죠? 지금이 9차예요. 1954년에 실시된 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여당인 자유당은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지금 우리가 앞에 본 게 첫 번째 개정이고요. 두 번째 개정을 또 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국회 표결에서 제적의원 203명 중에 135명이 찬성을 해서 부결이 선언되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이 부족한 거죠. 이게 약간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기 때문에 상황이어서 깜짝 놀랐지만 일단 법적으로는 부결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틀 뒤에 말이 바뀝니다. 여러분 수학 시간에 반올림 배우죠? 갑자기 난데없이 반올림 이론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135명은 실제로 여기에서 올림을 하는 게 맞아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게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했다라고 해석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무슨 서울대 수학 교수 같은 분 모셔와가지고 막 반올림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1명, 2명, 3명으로 세는 거지 2분의 1 사람 이렇게 세지 않잖아요. 사람의 머릿수에는 이걸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냥 숫자 논리로 어거지로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4.4.5입이라고 해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4.4.5입 개헌에 대한 시행 결과로 옳은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다시 수정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대통령 최초의 개정 헌법 시기에 등장했었던 사람은 연임을 할 수 있다라는 부칙을 또 만들어가지고 계속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기반을 마련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의 불법적인 헌법 개정이 2번이나 있었던 거죠. 자, 이 개헌안의 시행 결과 옳은 거 보겠습니다. 통일 주체 국민회의가 나오면 이거는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유신헌법 때거든요. 아니에요.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선출. 이거는 지금 우리 거예요. 이거는 9차예요. 9차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 6월 항쟁으로 우리가 취득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아직 멀었어요.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하게 되었다. 이게 유신헌법입니다. 유신헌법이죠. 박정희 대통령 때. 국회에서 간접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간접선거가 아니고 직접선거로 하는 내용이었어요. 이거 아니고 개헌 당시의 대통령,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이 철폐되었다. 3번이고 4번이고 할 수가 있게 돼서 또 나오죠. 대통령 선거에. 요겁니다. 5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5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으로 넘어갈게요. 9번. 밑줄근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 사건은 검찰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조봉암 등의 진보당 간부들에 대해 국가 변란 혐의로 기소를 하였고 이거 진보당 사건이에요. 1958년에 있었던 진보당 사건인데 보니까 사형에 처했다.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승만 정권 때 있었던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인데 어찌 보면 이승만의 강력한 라이벌로 성장할 뻔했던 조봉암이라는 사람을 무려 간첩 혐의 같은 걸 씌워가지고 사형에 처하는 진보당 사건이 있었죠. 자, 요게 일어난 시기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이승만이 대통령에 선출이 되는데 불법적인 과정을 거쳐가면서 개헌을 계속하게 돼요. 개헌을 하게 되는데 1956년도쯤의 일인데 이 사사후입 개헌을 하고 나서 또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기기는 했는데 약간 뜻밖의 변수가 하나 일어나요.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었던 조봉암이 30% 정도의 득표율을 보여요. 이거 엄청난 득표입니다. 정당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무소속이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이승만 어찌 보면 정치적인 숙적으로 성장할 만한 가능성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내가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다음 선거가 이 사람 때문에 불투명해지는 거죠. 심지어 조봉암이 이때 낙선은 했지만 엄청난 이런 표심을 확인을 하고 진보당을 결성을 해서 정치가로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싹을 잘라버린 사건이 이 진보당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처형시키고 나서 계속 또 대통령을 지속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사건은 1958년 사건이니까 여기입니다. 1960년에 4.19로 이승만은 하야를 하기 때문에 하야 직전 시기로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2번. 자, 10번 내려가 볼게요. 10번.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독립운동가이자 유학자인 김창숙 선생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이 선생이 뭐라고 했냐면 자유당이 강도적으로 통과시킨 보안법은 무효이며 과거 부산 정치파동 때와 같이 반독재 구국 범국민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면서 어떤 결의를 표명을 했다. 이거는 이승만 정부에 대한 얘기죠. 이승만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지 않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을 제거하죠. 사형시켜버립니다. 요거는 맞는 얘기예요.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을 조직해서 관련자를 탄압하였다. 일명 인혁당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건 박정희 정부 때 하는 겁니다. 이건 시기가 맞지 않아요. 2번이고 정부의 비판적인 경향신문 폐간 이거 이승만이 하는 거 맞고요. 여당의 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해서 부정선거를 자행을 하죠. 그래서 4.19가 발발하는 거고요. 반민특위를 이끌던 국회의원들에게 간첩 혐의를 씌워서 체포하였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반대되는 세력을 어떤 식으로든 사건을 엮어서 제거하는 게 이승만 정부의 패턴입니다. 나머지 거는 다 이승만 정부 시기 있었던 사실인 거를 확인을 해주시고 일단 시기적으로 2번을 답으로 골라주겠습니다. 자, 11번 올라가 볼게요. 11번. 밑줄근 이 사건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교과서에도 나오는 사진일 거예요. 4월 11일 오늘은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에 가담했다가 실종되었던 마산의 김주열 학생의 사망이 확인된 날이다. 그가 눈에 최루탄을 맞은 상태로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된 이 사건을 계기로 시민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3.15 부정선거 때문에 시위에 나섰던 학생들이 있었는데 김주열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실종돼서 실종 신고가 들어가 있었는데 한창 추가적인 시위가 일어나고 있을 때 시신이 최루탄이 얼굴에 박힌 굉장히 끔찍한 상태로 바다에 뜨게 되고 떠밀려 와서 뜨게 되고요. 이게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게 되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서 4.19가 촉발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조봉암을 중심으로 진보당이 창당되는 건 이 사건의 이전입니다. 이전이죠. 반민특위 설치되는 거 완전 초반, 우리 정부 탄생하고 나서 처음에 하는 일이고요.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이 되죠. 4.19로 이승만이 하야하고 나서 요 과도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장면 내각에 출범을 하죠.
귀속재산 관리를 위해 신한공사가 설립되는 거 이거 미군정에서 하는 거니까 이전 시기고 자유당이 정권 연장을 위해서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승만이 아직 대통령이 있었던 시기 일이니까 이거 이전의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어서 이런 사건들이 터지는 거죠. 자, 정답 3번이고요. 12번 빈출 마크가 떠 있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전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장면 부통령 후보 유세를 기회로 삼아 시작한 38 민주의거를 기리는 탑입니다. 이거는 마산의 3.15 의거와 더불어 요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19 혁명이죠. 4.19 혁명. 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해서 일어나는 건 박정희 정부 시기에 6.4 시위죠. 6.3 시위죠. 6.3 시위. 이건 아니고요.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우는 건 6월항쟁입니다. 전두환 정부 때 일이고 대학 교수단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면서 시위하죠. 이게 4.19의 핵심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되겠어요. 3번. 3.1 민주구국선언을 통해서 긴급조치 철폐 등을 요구하였다. 이거는 이승만 정권 시기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뒤에 독재 정권이 나오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내용. 자,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 5년 단임이 나오는 건 지금이잖아요. 전두환 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어서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페이지 볼게요. 13번에 빈출 마크 붙어 있네요.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경무대, 경찰의 반포, 지금 보니까 효자동 삼거리 여기 경복궁이 있고요. 여기 청와대네요. 청와대, 예전에 경무대라고 했었던 4.19 혁명입니다. 4.19 혁명.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볼게요. 교수단 시위, 핵심 장면이네요. 장면 내각에 출범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쵸? 장면 내각에 출범하는 배경이죠. 과도정부 거쳐서 장면 내각이 나옵니다. 유신체제 붕괴라고 하면은 박정희 정부죠. 아니고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해서 나오는 6.3 시위도 박정희 정부. 신군부 나오면은 신군부는 이 전두환 정부인데 비상계엄 확대가 원인이 되어 일어났던 거는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죠.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 이거 전두환 때 있었던 6월 항쟁 관련된 거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14번 보겠습니다. 14번.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보기에서 골라봅시다. 대통령을 하야시킨 하나밖에 없어요. 대통령 하야는 4.19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지금 대학 교수단 이 대표 장면이에요. 요거는 좀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화장, 이승만 대통령 모습이 지금 보입니다. 자, 4.19 혁명입니다. 4.19 혁명. 여기 옳은 거 골라볼게요. 4.13 호헌 조치의 철폐를 요구하는 건 6월 항쟁이에요. 전두환 때죠. 기억 아니니까 기억 들어가는 거 지워버리세요. 신군부 세력의 집권이 배경이 되었다. 신군부가 나오는 거 이것도 전두환 때니까 해당 사항이 없네요. 니은 들어가는 거를 다 지워버리면 되겠는데 3.15 부정선거 시작된 거 맞죠?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 내각제인 장면 내각제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정답은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15번 보겠습니다. 15번. 자, 밑줄 그은 개헌안이 발표된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이번에 여야 합의로 내각 책임제 개헌안이 통과되었군. 내각 책임제 개헌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장면 내각이죠. 아이고, 장면 내각. 이 개헌안에 따라 허정 과도 정부가 총선을 실시하면 전국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네. 이 우리가 4.19 일어나고 나서 이승만이 하야를 하고 나서 일단 과도기예요. 허정 과도 정부가 있고요. 여기에서 다음 턴에 나오는 게 장면 내각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발표되고 나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골라볼게요. 반민특위가 나오는 거는 이승만 정부 초반에 나오는 거예요. 이후가 될 수가 없고 이전이죠. 미소공동위원회, 이건 우리 정부 수립 이전의 일입니다. 아니죠. 국회가 민의원과 참의원 양원제로 운영이 되면서 내각이 나오게 됩니다. 3번이 맞는 얘기예요. 3번. 이 장면 내각의 내각 책임제의 특징이죠.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구속되는 건 이승만 때 일입니다. 그리고 사형을 당하죠. 유상매수 유상분배 원칙의 농지개혁법이 제정되는 건 1949년도니까 이승만 정부 초반 때 일입니다. 아니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6번 문제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가와나 발표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자, 우리가 고를 것은 여기 사이입니다. 자, 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겠다. 이 이승만 하야 연설이죠. 1960년에 4.19 당시에 이승만 하야 얘기입니다. 자, 나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강조해서 볼게요. 반공을 국시의 제1의 의로 삼고 반공태세를 재정비하겠다라고 나오는 건 이승만이 하야를 하고 나서 과도정부가 수립이 돼요. 허정 과도정부 수립이 되고 그리고 장면 내각으로 넘어가요. 근데 전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는 하죠. 요거를 틈타서 요 다음 해였던 1961년에 5월 16일에 요게 터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4.19 1주년이 지금 되는 시점에 소요 사태가 일어날 거라는 거를 명분 삼아서 군사를 모아서 실제로는 요거를 박정희가 하게 되는 거죠. 박정희가 발표한 내용은 내가 군사를 일으킨 이유는 군대를 동원해서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백척간두의 위험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난데없이 반공 얘기를 들고 나와서 이 국가가 지금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혁명위원회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군부가 출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박정희가 등장하고 이승만이 하야하고 박정희가 등장하는 요 사이 시점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조봉암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당이 창당되는 거는 이거보다 이전이죠. 이승만 정권 때 일이니까 이 가의 이전 시기입니다. 사이에 올 수가 없어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렇게 긴 이름으로 지금 국가가 비상사태야 라고 하면서 다시 쑥 들어오는 새로운 군부가 있어요. 이거는 신군부 때 설치된 이 단체이기 때문에 요거는 전두환 때 나오는 거죠. 사이에가 아니라 이 나의 뒤의 시점이에요. 의원 내각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장면 내각이 나오는 거죠. 그 사이에 요거는 3번으로 답을 찾아주시고 유상매수, 유상분배를 규정한 농지개혁법은 이승만 정부에서 처음 하는 일이에요. 49년도니까 가의 이전입니다. 긴급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3.1 민주구국선언이 발표되는 거는 나의 뒤쪽 시기에 이제 군부 집단 세력으로 넘어가야겠죠. 요거는 사이에 들어올 수가 없는 내용.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바트게 무슨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핵심은 이승만 정부가 어떤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두 번의 불법적인 개헌이 있어요. 요 두 번의 개헌을 구별을 좀 해주시고 4.19 혁명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정리를 한번 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